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7월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에 광주시도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이 약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15일 0시로 25일까지 11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적 모임 파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백신 접종자들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은 유보됩니다. 특히 행사와 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장 참석 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유흥시설 6종과 노래 연습장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같은 시간 식당과 카페는 배달 영업만 가능합니다. 목욕탕과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은 시설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며 수용 인원도 제한되는 등 수칙이 강화됩니다. 이제 겨우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모아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 데는 여름 피서철 인구 유입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있습니다. 부산과 제주도, 대전 등은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광주로 피서객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10명 중 3명이 델타 바이러스로 판명났고 하나의 소규모 지역 감염이 다른 감염으로 확산되는 최근 감염 경향을 고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감염 패턴은 주로 지인, 동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을 통한 전파가 있었으며 한 유행이 다시 다른 유행으로 재전파하는 경향을 백신 접종자 증가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던 7월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다시 한번 적정 거리 두기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전남의 정치권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동행을 외쳐온 국민의힘도 폭우 때문에 전복이 폐사한 강진의 양식장을 찾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진 앞바다 전복 양식장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폭우로 전복이 전량 폐사하면서 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재어서 빚도 갚고 또 우리 자식들도 가르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곳 31개 어가의 시설 투자금 등 대출 규모만 100억 원대. 전복이 100% 폐사하면서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는 어민들은 융자금 상환 연기와 재기를 위한 치패와 중패 입식비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정의용 중앙재난대책위원장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재난 구호보다 더 재난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 예산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질의를 꼭 해볼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호남 동행 의원 가운데 13명이 예결위에 포함된 만큼 지원 예산을 챙기겠다며 구애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보수당이 호남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되나.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자. 앞서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도 해남과 진도 등 수해 지역을 찾아 앞다퉈 지원을 약속한 상황. 정치권의 잇따른 방문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기록되기도 했는데요. 열대야는 지난해보다 3주나 빨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길을 나선 시민들이 휴대용 선풍기로 얼굴에 열을 식힙니다.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고 시원한 음료로 타는 목을 축입니다. 도로 곳곳에 살수차가 물을 뿌렸지만 더위를 쫓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사흘째 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장성 34.9도를 최고로 구례 34.7도, 곡성 33.7, 광주 32.3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너무 덥고 찝찝해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찾아온 더위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 기온도 높아지면서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선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5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보다 21일 빠릅니다. 밤에도 에어컨을 안 트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 없이는 이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 영향을 줬던 장마전선은 한반도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또 모레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돼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레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광주를 비롯해서 전남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나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7월 말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지속되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대출은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대부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돈을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 잔액은 54조 7천억 원. 2015년 36조 원에 못 미쳤던 것이 5년 만에 액수로는 19조 원. 비율로는 52% 넘게 늘었습니다. 매년 가계 부채가 단순 평균으로 3조 원 이상씩 쌓였고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가계빚의 70% 이상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LTI,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18%대로 광역시 가운데는 낮은 편이지만 3년째 전국 평균 상승폭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LTI가 상승하면 그거는 소득에 비해 부채 수준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니까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재현되고 있고 지난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가계 대출이 올해 1, 4분기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우려 섞인 분석입니다. 올해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맥쿼리 인프라펀드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양에너지 인수 절차를 마쳤습니다. 맥쿼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에너지와 서라벌 도시가스의 지분 100%를 7,900억여 원에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중순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계약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맥쿼리 측이 공공재인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회사 구조조정 등을 시도할 것이라며 맥쿼리 측의 해양에너지 인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까지 23명이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관할구청인 동구청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원인과 조합의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23명. 철거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 계약을 맺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다원 ENC 현장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현대산업개발의 실무진 2명과 한솔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관할구청인 동구청 책임을 묻는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은 없었다던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이사를 불러 참고인 조사했지만 권 대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본사의 책임성을 부인했습니다. 철거공사 재하도에 관해서는 한솔 기업과 계약 외에는 된 재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또 부정청탁을 받고 절차를 무시한 채 감리를 지정한 의혹을 받는 광주 동구청도 실무자인 7급 공무원을 제외하고 추가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보고를 받은 윗선을 조사해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는 21일 전후에 예정된 가운데 시공사와 관할구청의 현장 실무진에만 책임을 묻는 용두사미의 수사로 끝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학동 4구역에 위치한 교회가 조합과 토지 교환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땅은 당초 보도됐던 면적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MBC가 실제 측량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교회가 조합으로부터 추가 확보한 땅은 당초 보도된 162제곱미터가 아닌 49.2제곱미터입니다. 110여 제곱미터의 오차는 취재진이 확보한 컴퓨터 프로그램상 측량값과 실제 측량값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제명 결정을 받은 양양자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양 의원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해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회유 시도 등을 이유로 양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성추행 혐의를 받는 양양자 의원의 지역 사무소 직원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성추행과 함께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에 급여 수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한 거 맞나요?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법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서구청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쯤 여수 국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9개월 된 아이를 밀치고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원장 A씨와 30대 교사 B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하철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광주 금남로 4가역에 설치돼 운영에 들어간 AI 문화체험관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